주제로 우리 하나 되어 사랑 가득한 평등의 새 땅으로 어둠에서 어둠으로 끝없는 노동으로 절망하고 짓밟히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손에 손 잡고 벅찬 새날 위하여. 일단 저는 이제 일단 대학 네트워크 체제에 기반해서 이것을 어떻게 좀 현실화 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먼 미래의 일로 내버려 두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게 당면의 현실적 과제, 전략 전술적 과제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일단 2020년에서 25년까지 이 시기에 대학 통합 네트워크들을 어떻게 현실화 시켜내고 또 그에 근접해 나갈 것인가 라는 문제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학 체제 개편의 정세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과 실제 공약을, 실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의 대학 체제 개편 관련 공약에는 대학 서열 체제 해소를 지향하면서 대학 통합 네트워크 관련 공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박스에 보면은 대입제도와 대학 체제 개편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국립대와 관련해서 걱정 국립대가 명문대학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집중 육성 이렇게 돼 있고, 일단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이 핵심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입니다. 그래서 공영형 사립대가 구체적으로 좀 들어왔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대학 네트워크 체제 구축을 통해서 대학 서열화 완화 및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형태로 일단 대학 체제를 개편하겠다. 이게 이제 공약으로 되었고, 이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된 사실 첫 번째 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체제 개편 관련 주요 공약은 국공립대 공동운영체제 구축, 공영형 사립대의 전환 및 육성, 다음에 대학 입시에서 수능시험의 절대평가의 전환,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렇게 공약은 했지만은 실제 7월 달에 당선되고 8월 달에 발표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를 거치면서 이러한 공약은 후퇴하거나 좀 실종된 그런 상태입니다. 뒤에서 좀 보겠지만은 대입제도 개편은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거치면서 수능 절대평가 확대가 아니라 정시 확대로 좀 결론이 내려졌고요. 대학 서열체제 해소를 위한 국립대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 추진은 임기 초에는 상당히 고조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달리 정부 정책 추진 의지가 빈약해지면서, 그리고 예산이 미확보되면서 일단 좀 후퇴된, 좀 실종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입 제도인데요. 대입 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두 차례 커다란 입장들을 골격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했었던 공론화위원회입니다. 이때 이제 공론화위원회는 수능 절대평가를 이제 확대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사실 이때 공약 실현과 관련해서 좀 관심사였죠. 그러니까 영어가 절대평가, 한국사와 영어가 절대평가된 상황에서 국어와 수학을 어떻게 절대평가로 확대할 거냐라는 부분이 좀 핵심적인 논의 지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 와중에서 수능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 확대라는 요구들이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제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크게 절대평가 확대 방안과 그다음에 정시 확대 방안, 이게 5차 범위 안에서 1안과 2안으로 결정이 되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정시 확대 방안을 일단은 교육부에다 넘기고 교육부에서 그런 입장들을 수용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변화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조국 사태 이후 아시다시피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이 과시화되면서 수능의 그 수시 학종 전형의 문제점들이 부각이 되었고, 그러면서 정시 확대를 늘리는 방향으로 완전히 선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쪽에 보면은 어떤 대선 공약이 있고요. 입시제도와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 이후에 개편 방안 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조국 사태 이후에 개혁 방안, 개편 방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국 사태 이후에서 학종과 또 거기에 보면은 일단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의 전형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그런 형태로 일단은 대입제도가 좀 변화되어 왔습니다.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하여튼 공론화위원회에서 1안과 2안 두 가지가 오차 범위 안에 있었고, 그 중에서 절대평가가 이제 2안으로 되면서 채택이 되지 못했는데, 단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볼 부분은 2안으로 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수능을 절대평가해야 된다라는 게 공론화위원들의 일단 전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로 그러면 좀 준비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 조국 사태 이후에 일단 그런 논의보다는 정시 확대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라는 부분입니다. 대학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중점보다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공유형 사립대 부분인데요.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논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는 교육 주체들의 의지도 높았고 사회적 관심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히 이 대학 서열화의 진행 과정 속에서 서울 지역 주요 대학, 그 다음에 국공립대가 서열이 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국립대의 지위들을 좀 향상시키려는 국립대 주체들의 요구들이 한편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처 전반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학 서열화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기대들 속에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실제 당시에 2017년 5월 달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 날 있었죠. 그때만 해도 기획처장들이 한번 모였었고, 다음에 총장들이 다시 한번 모이면서 적극적으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에 참여하자, 이렇게 좀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내용들이 구체적인 추진 과제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국립대 주체들도 이게 지금 추진이 안 되나 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서울대가 빠지고 부산대에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했더니 아까 임재호 교수님 말씀처럼 부산대 학생들이 서열 2위의 대학인데 우리가 왜 거기랑 합치냐, 이러한 논의들로 가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라는 흐름들이 약화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그렇게 된다면은 대학 서열들을 유지하는, 그게 공정하다라는 대학생들의 상황들로 해서 일단은 공동 대응의 동력들이 약화된 그러한 상태가 됐고요. 공영형 사립대는 대학 평준화를 추진하고 안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공공성 강화가 핵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학 지배 구조의 공공성 차원에서 이제 제기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거기 보면은 대선 공약으로 있었고, 그다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단계까지는 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 단계별 육성 확대 추진, 이게 있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단계까지는. 그러나 2019년에는 예산이 좀 반영이 됐고, 연구 예산이 반영되었고, 2020년에는 공영형 사립대 예산이 교육부는 예산안을 편성을 했으나 기재부가 왜 사립대에다가 국민의 국가의 세금들을 투입을 하냐라고 하면서 기재부 반대로 미반영이 되었고요. 그러다 국회에서 다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거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잡혔다가 예산안이 일부에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기 또 누락된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단 공영형 사립대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단계까지는 좀 중요한 정책으로 잡혔지만은 실제 19년, 20년 오면서 이게 더 강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축소되는 그런 상황들로 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좀 현재의 상황은 이게 대학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교수진과 학교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새로 만들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만은 이것들을 어떻게 있는 교수 자원들과 그다음에 학교를 대학 교육의 질로 높여가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성 강화에 있어서는 좋은 계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은 오히려 대학 서열화는 더 고착화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학 서열화 해소와 함께 사실은 고교 서열화 해소도 이제 동시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참고로 보론의 문재인 정부 교육 체제 개편은 거기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래서 32쪽에 보면은 공약 사항이 있었어요. 공약 사항은 두 가지 경로를 둘 다 제시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라는 것과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고교 입시 동시 실시하겠다. 이 두 가지 방안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단계에서는 앞에 부분들은 빠집니다. 빠지고 동시 실시만 나오게 되고 이때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는 계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하지만은 미동도 하지 않았죠. 그러나 동시 실시가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좀 위헌 판결, 동시 입시보다는 뒤에 기회를 박탈하는 거에 대해서 좀 위헌 판결이 나면서 이것도 동력이 약화되었다가 조국 사태 이후에 이 부분은 좀 급진전됩니다. 그래서 2019년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공약 중에 뒷부분들을 앞에 부분들을 이제 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25년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고 난 뒤인 상황이고 물리적으로 본다면 2022년부터 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충분히 예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속도를 어떻게 좀 빨리 해낼 것인가 라는 부분이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대학 서열 체제 개편과 대학 공공성 강화 관련 정책들은 아직까지 좀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교육부의 계획에 입각해 본다면은 일단은 관련 공약들은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은 일단 2028년까지도 일단 입시 경쟁의 교육이 종속되는 양상들은 좀 바뀌지 않을 거다. 따라서 이 시기에 2028년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변곡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뒤에 거기 정치 일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0년에 4월 총선이 있고요. 2022년에 2월 대선이 있고 2024년에 또 다시 4월 총선이 있습니다. 일단은 대중적인 운동들을 벌여나가고 이걸 통해서 압박해 나가는 것들이 기본적인 동력이 되겠지만은 이러한 정치적 계기들을 활용을 하면서 현실화 정책들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우리 함께 어깨들고 억압과 착취 문계 부스러 주제로 우리 하나 되어 사랑 가득한 평등의 색깔로 어둠에서 어둠으로 끝없는 노동으로 절망하고 짓밟히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손에 손잡고 벅찬 새날 위하여 물결이